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3+3 협의체를 가동했지만 최종 합의안은 도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 화폐 등 쟁점 예산을 놓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인데 지역의 미래가 달린 핵심 현안 사업의 국비 증액도 기로에 놓였습니다. 이상환 기자입니다. 정기국회 마지막 시한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여야의 예산안 협상은 여전히 평행선입니다. 여야 정책위 의장과 예결위 간사에 원내대표까지 포함된 3+3 협의체가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대통령실 이전 비용 등 쟁점 예산의 이견이 커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했고 의장님은 어쨌든 정기국회 안에 끝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서로 양보하고 어떤 방법이라도 찾아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재명표 지역화폐 예산도 막판 줄다리기가 한창입니다. 정부 안에서 전액 삭감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5천억 원으로 증액됐지만 최종안에서 확정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민주당은 지역화폐 예산을 7대 민생 예산으로 지정하고 반드시 사수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렇게 감액한 재원을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한 민생 예산으로 반영시키는 게 국회의 매우 중요한 책무입니다. 지역의 핵심 사업의 국비 증액을 요청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막판까지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AI 집적단지 조성과 운전면허 시험장 신설, 전라남도는 남부권 관광개발 사업과 갯벌 세계 자연유산 보존본부 설치 등 현안 사업 국비 증액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어렵다라면 아마 다음 주 중에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아마 처리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얼마 이제 시간은 남지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이 예산 협상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내년 살림살이를 결정할 국회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무안과 곡성, 영암의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으로 의심되는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잇따라 검출됐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무안군 현경면의 종오리 농장과 곡성군 견면의 유경오리 농장, 영암군 서호면의 산란계 농장에 대한 검사 결과 H5형 AI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반경 1km 내 5개 농장에서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했습니다. 올 겨울 들어 전남 지역 가금 농장에서 H5형 AI 항원 검출은 14번째로 늘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석 달 넘게 감사와 세무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8월 말부터 석 달 넘게 농어촌 공사에 대한 공공기관 재정 건전성 감사를 진행 중인데 수리시설 개보수 작업, 개발원 조사업, 신재생에너지, 어촌 뉴딜 등 경영 전반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어촌 공사는 9월 초부터 부산지방국세청의 세무감사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최대 공기업인 한전도 10월 초부터 2달 넘게 감사원 감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KBC 광주방송의 2일 산업 폭발의 진실 보도가 2022 광주 전남 기자협회 올해 기자상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박승현, 이계혁, 이형길, 최복수 기자가 취재한 해당 보도는 노동자 3명이 숨진 여수 2일 산업 폭발 사고의 원인을 추적해 회사 측이 유증기가 나오는 탱크에서 노동자들에게 용접 작업을 시켰다는 사실을 단독으로 밝혀냈습니다. 또 박승현, 이계혁, 장창건 기자가 취재한 여수 모 파출소 화살총 습격 사건 보도도 2022 광주 전남 기자협회 올해 기자상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 2년 동안 광주와 전남 지역의 혼인 건수가 급감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2011년 이후 호남 지역 인구 동태 변화상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가 휩쓴 지난해 광주와 전남 지역 혼인 건수는 11,000여 건에 불과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지난 2019년 혼인 건수는 13,700건, 발생 첫 해인 2020년에는 12,000건으로 해마다 1,000여 건씩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마한 역사문화권 농경 유적을 통해 당시의 생활상을 재현한 체험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광주광역시 신창동에 개관한 마한 유적체험관은 상설체험실과 교육실, 세미나실 편의시설 등 지상 1층 2개 동으로 구성됐습니다. 체험관은 현악기, 수레바퀴 등 주요 유물 출토 상황을 재현하고 있으며 특히 상설체험실에선 상호작용 미디어를 활용한 물고기잡이와 사냥 등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법무보호사업 활성화를 위해 힘쓴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 전남지부는 오늘 법무보호복지대회를 열고 올해 법무보호사업에 적극 참여해온 자원봉사자를 선정해 상을 수여했습니다. 한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 전남지부는 형사처분이나 보호처분을 받은 대상자들의 재범 방지를 위해 숙식을 제공하고 직업 훈련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3부는 지난 2020년 10월 20일 새벽 3시쯤 목포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적발 당시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였으며 적발된 뒤에도 친구를 통해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다 경찰에 들통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수 해안에서 또다시 멸종위기종 상괭이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해양환경인명구조단은 오늘 오후 4시쯤 여수시 돌산읍 금복마을 해안에서 길이 180cm, 둘레 90cm 크기의 상괭이 사체 한 구를 발견하고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광주 민간공원 아파트 가운데 첫 분양이 나선 신용공원의 일반 분양 최종 청약률이 0.43대 1로 저조했습니다. 위축된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의 인권상 수상 추진에 외교부가 제동을 건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시민모임은 개탄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오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5년 만에 한비던전 4호기의 재가동이 사실상 결정됐습니다. 재가동 결정 소식에 영광군 등 원전 인근 주민들은 불안을 호소하며 반발했습니다. 군공항 이전을 담은 대구 신공항 특별법이 마무리 단계를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속도를 맞추기로 했던 광주 군공항 특별법은 해당 상임위 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광주 민간공원 아파트 가운데 첫 분양이 나선 신용공원의 일반 분양 최종 청약률이 0.43대 1로 나타났습니다. 설마 하며 청약 뚜껑을 열어보니 심각하게 위축된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신민지 기자입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옛 34평형대 227세대를 일반 분양한 광주 신용공원 아파트 단지. 1순위, 2순위 청약을 최종 마감한 결과 신청자는 98명에 그쳤습니다. 경쟁률은 0.43대 1로 크게 미달됐습니다. 민간공원으로 입지가 좋아 청약 경쟁률이 나쁘지 않을 거라는 시장의 예상이 크게 빗나갔습니다. 신용공원 아파트 시행사는 청약자에 대한 계약을 진행한 뒤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후순위 청약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건설사 측은 전국적으로 분양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내년 상반기에 경기가 회복되면 분양률이 올라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돈을 끌어올 곳이 마땅치 않은 데다 아파트 가격이 더 떨어질 거란 예상이 높아 비상에 걸렸습니다. 앞서 광주에서 분양을 진행한 민영아파트는 올해만 12곳인데 지난 10월부터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는 분위기입니다. 작년, 재작년까지는 어느 정도 경쟁률이 유지가 됐지만 올해는 이제 투자 수요는 많이 감소하고 실수요 위주로만 남음으로 인해서 고분양가와 고금리 상황 속에서는 수요가 그렇게 많이 형성되기가 힘든 구조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광주 지역 민간공원 분양은 내년 2월 마륵공원을 포함해 상반기만 9,000세대에 이릅니다. 하지만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한 내년에도 신규 아파트 분양 시장이 밝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건설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C 신민지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달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를 국민훈장 모란장 수상자로 추천했지만 외교부의 제동으로 결국 무산됐습니다. 양금덕 할머니 측은 외교부가 일본의 눈치를 보고 있다며 개탄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를 2022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자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 할머니는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시상식 3일 전 갑자기 수상이 어려워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국민훈장의 경우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한데 양 할머니에 대한 서훈이 안건으로조차 상정되지 않았다는 게 인권위의 설명이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단체 측은 유관부처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외교부의 의견이 훈장 서훈 무산의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심사를 최종적으로 마친 그 후보자에 대해서 외교부가 더 협의를 거쳐야 될 그 사안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외교부 해명이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당사자인 양금덕 할머니 역시 이유를 알고 싶다며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흐뭇하고 좋았는데 묻없이 상을 안 준다더니 참 사지 한마디 듣기가 그렇게 어렵고 지기가 부끄러운 일이 있으니까 그러게. 논란이 커지자 외교부는 상훈법에 따라 관련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라며 일본 눈치보기라는 일각의 비판을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상 수상을 놓고 외교부를 유관부처로 보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한편 인권위 추천 수상 대상자가 형식적인 절차에 가까운 국무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건 2008년 이후 처음입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한비던전 4호기에 대한 재가동이 사실상 결정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오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한비던전 4호기가 5년 만에 재가동됩니다. 재가동 소식에 영광군 등 원전 인근 주민들은 불안을 호소하며 반발했습니다. 구영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한빛원전 4호기에 대해 사실상 재가동이 승인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영광 주민들은 불안을 호소했습니다. 지난 2017년 점검에서 안전성 문제가 발견돼 5년 동안이나 가동이 중지돼 왔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통로가 막혀져 있어버린 상황에서 모든 구조건조성 평가라든가 심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끝나버린 상황이란 말이죠. 실질적으로 안전과 관련해서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한빛 4호기에서는 원자로를 감싸고 있는 경납 건물에서 140개가 넘는 공극들이 발견됐습니다. 이 중에서는 1m 57cm에 달하는 거대한 공극도 있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한빛 4호기에 제기된 결함에 대한 구조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 문제가 없으며 공극에 대해선 보수를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도 한빛 4호기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보고를 오늘 받은 뒤 안전성 문제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고 사실상 재가동을 승인했습니다. 임대전 회의라는 걸 해야 되겠던 검사 사항들이 다 그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안전 기술기준을 만족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하고 그 확인이 완료가 되면 임대 승인이 이루어지고요. 내일 한수원과 원원이 등이 참석하는 회의에서는 최종적으로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을 승인을 결정하게 되지만 이미 한수원과 원원이가 모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만큼 재가동 승인은 요식 행위에 그칠 전망입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정부가 철강과 석유화학 부문에 대한 추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면서 철강 석유화학 공장이 밀집한 여수 광양산단의 물류 상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늘 기준 광양항 물동량이 평소 수준을 회복했고 여수 석유화학 공장과 광양 포스코의 경우에도 화물 반출량이 평소 대비 50% 수준까지 올라간 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광양과 여수 국가산단의 경우 공장 내 화물 적치율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화물연대와의 협의를 통해 긴급 반출량이 확대됐기 때문인 걸로 분석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철강과 석유화학 부문에 대한 추가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해 관련 절차에 본격 착수하면서 여수 광양 지역 화물연대 대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의 신공항 건설 조건이었던 군위군 편입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군공항 이전을 담은 대구 신공항 특별법도 마무리 단계를 걷고 있는데 함께 속도를 맞추기로 했던 광주 군공항 특별법은 해당 상임위 소위도 통과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경상북도 군위군이 내년 7월부터 대구광역시로 편입됩니다. 군위의 신공항을 건설하기 위한 지역 주민들의 요구로 국회 행안위를 통과해 올해 내로 본회의 통과가 유력합니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도 국회 국토위에서 문구 조정까지 마치고 상임위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연내 본회의 통과도 가능해 보입니다. 국토위 전문위원실에 가서 저희 세부 문구 조정까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다 와서. 하지만 국방위에 상정된 광주 군공항 특별법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론으로 채택됐다고는 하지만 당초 목표로 했던 올해 내 통과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대구의 상황을 지켜본 뒤 내년 상반기 통과를 목표로 법안 심사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구와 광주가 함께 군공항 이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전 후보지 선정에 있어서도 한평 등 일부 지자체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국방부 검증과 주민 동의 등 거쳐야 할 단계가 많습니다. 광주와 대구가 군공항 특별법을 함께 통과시키자고 손을 맞잡은 만큼 이번 기회를 살리기 위해 광주시가 좀 더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3+3 협의체를 가동했지만 최종 합의안은 도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 화폐 등 쟁점 예산을 놓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인데 지역의 미래가 달린 핵심 현안 사업의 국비 증액도 기로에 놓였습니다. 이상환 기자입니다. 정기국회 마지막 시한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여야의 예산안 협상은 여전히 평행선입니다. 여야 정책위 의장과 예결위 간사에 원내대표까지 포함된 3+3 협의체가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대통령실 이전 비용 등 쟁점 예산의 이견이 커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했고 의장님은 어쨌든 정기국회 안에 끝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서로 양보하고 어떤 방법이라도 찾아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재명 표 지역화폐 예산도 막판 줄다리기가 한창입니다. 정부 안에서 전액 삭감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5천억 원으로 증액됐지만 최종안에서 확정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민주당은 지역화폐 예산을 7대 민생 예산으로 지정하고 반드시 사수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렇게 감액한 재원을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한 민생 예산으로 반영시키는 게 국회의 매우 중요한 책무입니다. 지역의 핵심 사업의 국비 증액을 요청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막판까지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AI 집적단지 조성과 운전면허 시험장 신설, 전라남도는 남부권 관광개발 사업과 갯벌 세계 자연유산 보존본부 설치 등 현안 사업 국비 증액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어렵다라면 아마 다음 주 중에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아마 처리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얼마 이제 시간은 남지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이 예산 협상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내년 살림살이를 결정할 국회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무안과 곡성, 영암의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으로 의심되는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잇따라 검출됐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무안군 현경면의 종오리 농장과 곡성군 견면의 유경오리 농장, 영암군 서호면의 산란계 농장에 대한 검사 결과 H5형 AI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반경 1km 내 5개 농장에서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했습니다. 올 겨울 들어 전남 지역 가금 농장에서 H5형 AI 항원 검출은 14번째로 늘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석 달 넘게 감사와 세무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8월 말부터 석 달 넘게 농어촌 공사에 대한 공공기관 재정 건전성 감사를 진행 중인데 수리시설 개보수 작업, 개발원 조사업, 신재생에너지, 어촌 뉴딜 등 경영 전반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어촌 공사는 9월 초부터 부산지방국세청의 세무감사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최대 공기업인 한전도 10월 초부터 2달 넘게 감사원 감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KBC 광주방송의 2일 산업 폭발의 진실 보도가 2022 광주 전남 기자협회 올해 기자상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박승현, 이계혁, 이형길, 최복수 기자가 취재한 해당 보도는 노동자 3명이 숨진 여수 2일 산업 폭발 사고의 원인을 추적해 회사 측이 유증기가 나오는 탱크에서 노동자들에게 용접 작업을 시켰다는 사실을 단독으로 밝혀냈습니다. 또 박승현, 이계혁, 장창건 기자가 취재한 여수 모 파출소 화살총 습격 사건 보도도 2022 광주 전남 기자협회 올해 기자상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 2년 동안 광주와 전남 지역의 혼인 건수가 급감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2011년 이후 호남 지역 인구 동태 변화상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가 휩쓴 지난해 광주와 전남 지역 혼인 건수는 11,000여 건에 불과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지난 2019년 혼인 건수는 13,700건, 발생 첫 해인 2020년에는 12,000건으로 해마다 1,000여 건씩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마한 역사문화권 농경 유적을 통해 당시의 생활상을 재현한 체험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광주광역시 신창동에 개관한 마한 유적체험관은 상설체험실과 교육실, 세미나실 편의시설 등 지상 1층 2개 동으로 구성됐습니다. 체험관은 현악기, 수레바퀴 등 주요 유물 출토 상황을 재현하고 있으며 특히 상설체험실에선 상호작용 미디어를 활용한 물고기잡이와 사냥 등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법무보호사업 활성화를 위해 힘쓴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 전남지부는 오늘 법무보호복지대회를 열고 올해 법무보호사업에 적극 참여해온 자원봉사자를 선정해 상을 수여했습니다. 한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 전남지부는
형사처분이나 보호처분을 받은 대상자들의 재범 방지를 위해 숙식을 제공하고 직업 훈련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3부는 지난 2020년 10월 20일 새벽 3시쯤 목포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적발 당시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였으며 적발된 뒤에도 친구를 통해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다 경찰에 들통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수 해안에서 또다시 멸종위기종 상괭이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해양환경인명구조단은 오늘 오후 4시쯤 여수시 돌산읍 금복마을 해안에서 길이 180cm, 둘레 90cm 크기의 상괭이 사체 한 구를 발견하고 해경에 신고했습니다.